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에 휴가를 왔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좀 영상을 하나 좀 찍으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의 제목은 싱글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뭐 제가 싱글인 거는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싱글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때가 정말 돈을 벌기 좋은 때구나. 이때 돈을 꼭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거의 한 8일 정도 있었는데 플렉스를 했어요. 호텔을 지금 3군데로 옮겼거든요. 호텔시티 제주 호텔, 그 다음에 서귀포 칼 호텔, 지금 여기 마지막 호텔이 라마다 플라자 호텔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 바다가 보이거든요. 모든 호텔이 다 오션뷰였었어요. 호텔 비용으로만 거의 15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여기 있으면서 정말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아낌없이 거의 다 쓰고 플렉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애가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막 플렉스를 하기엔 조금 제약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싱글이 좋은 점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거는 부수적인 뭐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싱글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싱글일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요. 싱글을 정말 재테크의 황금기라는 거죠. 제가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6,000풀 프로그램을 이제 2년 동안 코칭을 하게 되는데 느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멤버들을 싱글이든 커플이든 유자녀든 동일하게 다 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싱글인 경우에는요, 자기 하나만, 심지어 부모님 밑에서 이제 캥거루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로 살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옷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상대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절약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불만을 품거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기 싫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트러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도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커플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호 간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합의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 결혼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궁합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은 주라고 쓰는데 또 한 명은 주라고 아낀다. 그럼 이거는 한 명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쓰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생기는 순간부터예요. 이제 유자녀부터는 완전히 별개의 어나더 월드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애한테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는 부모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애가 아프다라든지 특히 학원비. 애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기저귀 값이라든지 분유값이라든지 애한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옷도 뭐 얻어 입혀서 아끼고 이러면 되는데 애가 조금 커서 학원비가 들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영어 유치원, 영유 같은 게 가게 되면 100만 원은 진짜 저렴한 거고 많이 비싸게 되면 2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한 명의 월급은 그냥 고스란히 육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돈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애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조금 좀 희생하자. 다 키우고 나면 그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때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을 벌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재테크 황금기는 싱글이다. 이때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싱글을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요즘에는 격차가 나는 결혼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연봉에 맞춰서 10%, 20%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하지 내 연봉과 정말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고 아빠는 돈을 벌어와서 가장으로서
전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제 구조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맞벌이 아니면 같이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신혼부부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사나요? 부모 재산, 부모 도움 없이는 거의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여자가 집에서 일하는 걸 더 선호했지만 요즘은 완전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어요. 현실이 이렇게 팍팍한 거를 상호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나와 비슷한 레벨의 결혼을 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끼리의 결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동족혼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동질적인 혼인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삼성 다니는 사람, 삼성 다니는 사람, 같은 대기업군에 있는 남녀가 만나려고 하지 이렇게 굉장히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혼들은 요즘에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정해져 있다.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요즘의 결혼의 트렌드는 내 연봉에서 결정이 된다.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조금 더 낮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격차가 많이 차이 나는 결혼 자체는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싱글일 때 자산을 얼마나 모아 놓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까지도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일단 싱글일 때 흥청망청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싱글인데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때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때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게 집이 없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게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 이 돈으로는 사실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집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망설여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나랑 비슷하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모아놨다. 그럼 둘이 합치면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되니까 이 2억 가지고 우리가 전세를 한번 얻어보자. 이럴 경우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동질혼이랑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모아놓은 게 1도 없다라고 하면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도 다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선뜻 이 결혼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요즘엔 특히 좀 조건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좀 그런 게 부족해도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집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럼 누군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싱글로 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거나 좀 더 돈이 있거나 자기가 얹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느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인 거죠. 근데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50% 절반 이상의 선택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발적인 비혼이 아니라 이제 비자발적인 비혼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싱글들을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싱글일 때 돈 모으기가 정말 좋아요. 저희 6,000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언더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이하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싱글은 사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인 연봉을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악착같이 좀 모으고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딱 돈을 모아놓는 순간 내가 출발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싱글 분들께 먼저 이 싱글의 길을 왔고 제가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싱글일 때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걸로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확실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있고,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을 때 돈이 제약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제약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싱글일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나중에 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는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싱글일 때 재테크를 해서 어느 정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제 한 몸 검사할 정도는 되는 어떤 기반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정도 기반을만 갖춰놓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휴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문득 이런 싱글 라이프의 긍정적인 점, 싱글일 때 돈을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서울에서 뵐게요.